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 시작 이후 첫 주말인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일제히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수사 외압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특히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으로 수사하라.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한 민주당은 모든 정황이 수사 외압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통화 내역, 또 최상병 사망 이후 윤 대통령이 2차례 지시로 관여했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계기로 이른바 VIP 경로설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게이트, 불법과 위헌행위는 탄핵 대상이라는 말도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이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묻히고 있다며 유족의 아픔을 이제는 치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에 우리 해병대는 결사항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수용과 함께 윤 대통령은 개인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92석을 가진 민주당 등 야권은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최대한 빨리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108석 국민의힘은 선동을 위한 생떼 정치, 탄핵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공세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특검법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최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함께 법적인 쟁점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죄가 되는 건가요? 몇 가지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MBC에 밝힌 말을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혐의자 8명이 적시된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본인이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 논란이 커지자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파악한 거라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도 없는데 혐의 있음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이 야단도 치긴 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법을 어긴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적인, 그러니까 원론적인 지시만 했다고 선을 긋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 VIP 경로설의 핵심인 누구누구를 빼라,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특정인을 빼라는 식으로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경로는 다른 사람들의 경로와 다르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경로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 지시의 구체적 발언 내용과 맥락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또 주장하고 있는 게 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하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가 이 최상병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장관에게 1시간 사이 3차례나 전화하죠. 이 전화가 중요한 이유가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군이 다시 가져온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군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날도 바로 이날입니다. 공수처 수사도 이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에 넘어간 자료를 군이 가져와서 직권남용이 성공한 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통화가 최상병 건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전화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 관계자들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민하게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고요. 윤 대통령이 이 장관 외에도 최상병 사건과 연관된 핵심 인물들 여러 명과 통화한 사실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후 군의 재검토 결과 원래 8명이었던 혐의자는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네, 결국 수사를 통해서 실체가 밝혀지겠네요. 네,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물가가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초콜릿과 어른이 주스, 김 가격이 한꺼번에 올랐는데요. 다른 품목들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장바구니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음료수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칠성 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6개 음료는 평균 6.9%, 어린이들 사이 인기인 뽀로로 주스도 하나에 100원씩 6.6% 비싸졌습니다.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거를 부모된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렵다 보니까 10개 사던 거를 8개나 9개 정도로 줄여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가나 초콜릿, 빼빼로, ABC 초콜릿 등 초콜릿 제품 가격은 평균 12% 오릅니다. 밥상도 비상입니다. 지난달 CJ 제일제당, 광천김 등에 이어 동원 양반김이 평균 15% 비싸집니다. 저희는 보통 박스로 대량으로 사서 먹을 정도로 김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비싸진다고 하면 좀 더 아껴 먹게 되지 않을까.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일부 업체들이 인상 시기를 미루기도 했지만 4월 총선, 5월 가정의 달을 지나자 식품업체와 외식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식품업체들은 코코아와 같은 원재료 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는 샘표 식품 및 간장을, BBQ는 다음 주부터 23개 치킨 메뉴 가격을 평균 6.3% 올립니다. 더 이상 시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남들이 인상할 때 같이 인상을 하게 되면 체감 효과가 훨씬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이른바 도미노 인상인데 소비자 단체는 가격이 한 번 오르면 언제 떨어질지 알기 힘든 만큼 업체들이 가격 정보 제공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공식품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원자재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와도 쉽게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가게 부담이나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는. 국제 커피 온도 가격도 크게 올라 다음엔 커피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닷속에는 많은 폐기물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해마다 수거 작업이 진행되지만 수거한 만큼 금세 다시 버려진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바닷속에서 폐기물을 걷어올린 이곳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다시 진행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잠수사와 촬영팀이 부산 영도 복내양 앞바다에 들어갑니다. 바닥에 다다르자 어선 충돌 방지용으로 달려있다 떨어진 걸로 보이는 타이어들이 나타납니다. 플라스틱 양동이는 꽃게에 집이됐습니다. 전기밥솥도 가라앉아 있고 바닷속 토스터에선 식빵 대신 말미잘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 다이하고 그물하고 통발하고 자전차하고 바다 밑에 지금 한참 심각해요. 이 폐기물들을 밧줄로 묶어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끌어올렸습니다. 대형 타이어들이 계속해서 무트로 나오고 오토바이도 한 대 같이 딸려 나옵니다. 금세 부둣가 한 켠을 가득 메웁니다. 문제는 정확히 같은 장소에서 얼마 전에 폐기물을 수거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재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양의 폐기물들이 바다 아래에서 건져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많은 양의 폐기물들이 발생했고 부둣가를 꽉 채울 정도로 쌓였습니다. 해안이나 해수면의 쓰레기는 그나마 눈에 보이지만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면 수거가 어렵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모두 14만 톤가량인데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건
13% 정도입니다. 조 구역별로 보면 그 침적 폐기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해양 생물들이 서식지에 방해를 하고 굉장히 심각한데 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바닷속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돼 인간에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 앞에 버린 게 흐르고 다시 바다로 가고 바다에서 또 썩고 썩은 게 또 생선으로 가서 다시 자기한테 올 수 있거든요. 정부는 지난해 4월 해양 쓰레기 혁신 대책이라며 수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6만 톤이었던 수거량은 지난해 13.2만 톤으로 6천 톤가량 느는 데 그쳤습니다. 바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